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56회차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에버턴은 최근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강팀을 상대로도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기는 팀의 수비 조직력이 어느 정도 안정감을 되찾았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에버턴의 공격은 칼버트 루인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그의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는 팀 전술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칼버트 루인은 공중볼 장악 능력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에버턴 공격의 중심축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맥닐과 해리슨이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공격의 활로를 열어야 하며 이들의 날카로운 움직임이 팀 득점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해리슨의 활동량과 맥닐의 정확한 크로스가 상대 수비진을 흔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두쿠레와 게에가 공수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들의 강한 압박과 역습 전개 능력이 에버턴의 경기 운영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타코우스키와 브레이스 웨이트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이들의 안정적인 수비 리더십은 팀 전체의 수비 조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테랑 골키퍼 영의 경험이 더해져 수비진의 안정감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버턴은 공격에서 창의성이 부족한 점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일부 핵심 선수들이 결장한 상황도 팀 전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에버턴이 강한 상대를 상대로 효과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노팅엄 포레스트는 최근 4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토트넘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자신감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공격에서는 깁스 화이트와 엘랑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창의적인 패스와 날카로운 돌파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엘랑가는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활용해 측면에서 상대를 흔들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는 우드가 팀의 득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의 제공권과 골 결정력은 상대 수비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그의 머리를 겨냥한 플레이는 노팅엄의 주요 득점 루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도밍게스가 안정적인 빌드업과 강력한 수비 지원으로 팀의 경기 운영을 돕고 있으며 이러한 활약은 노팅엄이 경기 주도권을 쥐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밀렌코비치가 중심을 잡으며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드필더들의 결장은 노팅엄의 중원 뎁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체력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에버턴이 홈에서 안정적인 수비와 역습을 통해 승점을 노리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팀을 상대로 견고한 수비를 선보인 에버턴은 다시 한번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격적인 창의력 부족으로 인해 득점 찬스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노팅엄 포레스트는 최근 상승세를 바탕으로 원정에서도 위협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엘랑가와 깁스 화이트의 빠른 공격 전개와 우드의 강력한 피지컬이 에버턴 수비진을 흔들 수 있는 주요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득점 기회가 제한된 팽팽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적은 점수 차이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며 두 팀 모두 승점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풀럼은 최근 첼시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번 승리는 팀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으며 해리 윌슨과 무니지의 활약이 특히 돋보였습니다. 윌슨은 날카로운 움직임과 정확한 슈팅으로 팀의 공격을 이끌었으며 무니지는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며 팀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풀럼은 여전히 주전 공격진의 득점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히메네스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골 결정력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득점 전환율이 낮은 것이 문제입니다. 트라오레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데 강점을 보이지만 크로스의 정확도가 떨어지며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디오프와 안데르센이 중심을 잡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공중볼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며 수비진을 단단히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템포가 느려 상대에게 공간을 허용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상대가 빠른 전환 플레이를 시도할 때 수비진의 대응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 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본머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본머스가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안정감을 보이며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선보인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중원의 쿡과 크리스티는 안정적인 패스워크와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팀의 공격과 수비를 조율하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반 유송은 최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에서 강점을 발휘하고 있지만 골 결정력에서는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약점입니다. 특히 세메뉴와 우아타라는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측면에서 상대를 공략하며 본머스 공격의 핵심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폭넓은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진을 흔들고 크로스와 컷백을 통해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머스의 수비진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코너킥 수비에서의 허점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론스의 위치 선정과 판단 미스도 상대에게 위협적인 찬스를 내주는 요인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맞대결에서 풀럼은 홈 이점을 활용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주도하려 할 것이며 해리 윌슨과 무니지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할 전망입니다. 수비에서는 디오프와 안데르센이 중심축을 맡아 본머스의 빠른 측면 공격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본머스는 최근 상승세를 바탕으로 자신감 있는 경기를 펼치겠지만 세트피스 수비와 공격 마무리에서의 부족함은 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결과적으로 양팀 모두 결정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기 어려운 경기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풀럼은 홈 이점을 살려 근소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두 골 차이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승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머스는 간헐적인 역습과 세메뇨, 우아타라의 측면 돌파를 통해 득점 기회를 노릴 수 있지만 풀럼의 조직적인 수비를 완벽히 뚫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토트넘은 최근 노팅엄전에서 0대1로 패배하며 연패의 늪에 빠졌고 이 과정에서 수비 조직력이 심각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과 메디슨의 창의적인 공격 플레이는 여전히 위협적이고 팀의 득점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후방의 불안정함이 전체적인 경기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리드를 잡고도 이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거나 상대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축 센터백들의 연이은 부상으로 인해 수비진의 공백이 두드러지며 임시로 구성된 도링턴과 그레이의 조합이 다음 경기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경험 부족과 조직력 부족으로 인해 울버햄턴과 같은 빠른 역습의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비수마가 임시로 센터백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수비 안정성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울버햄턴과의 맞대결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울버햄턴은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승리는 팀의 자신감을 크게 끌어올렸으며 안드레와 고메스가 중원에서 강력한 압박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팀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황희찬은 결정적인 골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움직임과 골 결정력은 토트넘의 약화된 수비진에 큰 위협이 될 전망입니다. 울버햄턴의 측면 플레이도 주목할 만합니다. 세메도와 아이트 누리는 스위칭 플레이와 날카로운 크로스를 통해 공격의 다양성을 더하며 상대 수비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 공략은 토트넘의 경험 부족한 신의 수비진을 시험에 들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울버햄턴은 3백 체제를 바탕으로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토트넘의 공격 루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에게 특히 어려운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팀의 공격을 이끌며 개인 기량으로 승부를 결정지으려 할 가능성이 높지만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에서 울버햄턴의 체계적인 경기 운영과 수비 안정성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울버햄턴은 탄탄한 수비를 기반으로 빠른 역습을 통해 토트넘의 약점을 공략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황희찬과 세메두가 중심이 되는 공격 패턴은 토트넘 수비진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토트넘은 공격에서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수비진의 불안정함이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버햄턴은 효율적인 전술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토트넘을 압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트햄은 최근 사우샘프턴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경기 내용 면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팀의 중원과 수비 조직력은 여러 차례 흔들리며 안정감을 잃은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부상과 징계로 인해 주요 선수들의 결장이 이어지며 팀 전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보엔과 쿠두스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지만 필크루크가 전방에서 고립된 채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조로운 측면 크로스 위주의 공격 전개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비진에서 킬먼의 부재는 치명적으로 작용하며 상대의 빠르고 강력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리버풀은 최근 경기에서 놀라운 득점력을 과시하며 리그 전체에서 가장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지난 5경기에서 무려 19골을 기록하며 공격력에서의 강점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레스터전에서의 3대1 승리는 그들의 공세가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증명했으며 공격진에서 살라, 조타, 디아즈로 이어지는 삼각 편대는 빠른 연계 플레이와 측면 돌파를 통해 상대 수비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상대가 수비 대처를 복잡하게 만들며 특히 살라는 골 결정력과 창의적인 패스로 상대 수비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도 맥 알리스터와 흐라벤베르는 안정적인 빌드업과 넓은 시야를 통해 경기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연계 플레이는 단순히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것을 넘어 상대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풀어내며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다이크를 중심으로 한 리버풀의 수비진 역시 단단한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리버풀이 다득점뿐 아니라 상대에게 최소한의 찬스만을 허용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소보슬라이의 결장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으나 리버풀 중원의 깊이와 질적인 수준을 고려했을 때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웨스트햄은 현재 조직력과 공수 밸런스가 약화된 상태에서 리버풀의 강력한 압박과 빠른 템포의 공격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웨스트햄의 측면 크로스 위주의 단조로운 전술은 리버풀의 수비진을 위협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보이며 킬먼의 부재로 인해 수비 안정감이 흔들리며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웨스트햄의 중원은 리버풀의 빠른 공수 전환과 압박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리버풀은 현재의 득점력과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기 대부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라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은 다이렉트한 공격 전개와 정교한 마무리를 통해 다득점 상황을 만들 것으로 보이며 수비에서도 반다이크와 알리송의 존재로 웨스트햄에게 찬스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웨스트햄이 몇 차례 역습 기회를 통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으나 리버풀이 전체적으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주도하고 다득점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